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드스터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전기차를 싣고 제주도를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 제주도에 렌트비가 올라서 차를 배에 싣고 제주도에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주도에 충전 환경이 좋으니까 전기차를 한번 배에 싣고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연차를 가지고 제주도를 가보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 말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를 배에 싣고 제주도에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먼저 갔다 온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듣고 나는 제주도에 차를 배에 싣고 가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낫겠다 라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작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 동영상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2부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최초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것저것 말한 게 있는데, 그때는 편집하는 방법도 모르고 정말 유린이 때 그래봤자 한 달 전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데 제가 이 편집하는 기술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약 한 5년 전부터 코나 EV를 구입을 해서 전기차를 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다가 전기차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봐주시고 그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전기차 사용자 협회 회장님이 저에게 관련 웹사이트에 글을 한번 올려보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해주셨고, 기회가 닿아서 그쪽 담당자분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EV 포스트라는 곳에 글을 기고하게 됐어요. EV 포스트는 전기차만 다루는 그런 웹진입니다. 전문 웹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제 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유튜브 한답시고 현재는 글을 잘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글이 그곳에서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담당자님한테 조금 죄송하긴 한데, 글도 쓰고 유튜브도 제작하고 이러는 거가 멀티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음으로는 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아이오닉 5, 6 멤버스 카페에서 정보 스텝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비아라고 전기차 사용자 협회거든요. 이곳 활동도 병행하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는 이피터 2기로 선발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피터 2기의 활동은 저로서는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이피터 3기를 또 선발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 전기차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유튜브를 제작을 잘한다든지 글을 잘 쓰신다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관련 지식이 많다든지 잘 알고 계신다든지, 또는 열정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렇다 그러면 만약 3기를 선발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캐비아에서 전기차 사용자 협회죠, 이곳에서 관리하는 충전소 지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까지 제가 활동을 했었고 다음에도 아마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사용자라면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고요, 관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캐비아에서 나중에 또 선발을 한다 그러면 제 채널에서 꼭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제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 소개 한답시고 너무 길어졌는데요, 잡설이 길어졌죠. 제가 타임라인 넣어드릴 테니까 제 소개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점프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면, 제가 제주도를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간 적이 3번인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갔다 온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는 9월달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당시에 목포에서 배를 타서 제주도를 갔다 온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저는 경기도 북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목포로 갔었어야 돼요. 하지만 중간에 들려야 될 곳이 있고 봐야 될 곳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산을 들렸다가 창원을 들렸다가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에서 2박 정도를 하고 다시 제주도에서 팽목항으로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 쾌속선을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쾌속선은 팽목항, 그러니까 진도죠.
아직도 노란 리본이 걸려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횡목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가면 제주도까지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알아봤을 당시에는 횡목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쾌속선은 이미 매진이 돼 있었고요. 제주도에서 횡목항까지 오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은 쾌속선 티켓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오게 된 것이에요. 제주도에 차를 배에 싣고 가려면 일단 예약을 해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약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가시게요.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예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월드 고속페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우선 회원 가입부터 하시고요. 요금 정보가 온라인이야 3박 정보 등을 확인해서 예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동승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대표해서 예약을 할 때는 동승자들의 신분증을 달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참, 그리고 꼭 시월드 고속페리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주도에 차를 배에 싣고 가는 방법은 대략 한 3-4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하는 방법도 있고 여수행가 거기서 출발하는 방법도 있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운행 시간이 상당히 길죠.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어쨌건 간에 꼭 목포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하지만 제가 이 당시에 검색해 본 바로는 목포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시간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꼭 이곳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는 위치나 조건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다른 곳에서 출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달라지고 선박 회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시내버스들이나 시외버스들도 노선에 따라서 회사가 다르듯이 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월드 고속페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운행하는 배가 2종류가 있어요. 퀸 메리오가 있고 퀸 제누비아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또 가보니까 퀸 메리오가 원래 구형이었거든요. 퀸 제누비아호가 신형이었고요. 예전에 운행했던 퀸 메리오가 운행이 종료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퀸 메리 2호가 취역을 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시월드 고속페리에는 최신형 배가 2척이 운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횡목항에서 출발하는 고속페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요거는 유념하시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퀸메리호 타고 갔으면 조금 옛날 거라서 실내는 하도 관리를 잘 하셔서 깨끗했는데 시설이 노후화됐었죠. 좀 더 좋아진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 정보를 보시면 여러 가지 객실명이 존재해요. 이코노미부터 시작해서 다잉 침대, 1인 침대, 펫 스탠다드. 이 펫 스탠다드는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애완동물 관련 객실 같은데 요것은 별도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패밀리실, 주니어 스위트실, 스위트룸, 펫 스위트, 로얄 스위트, VIP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코노미를 주로 타고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코노미를 타고 가죠. 이코노미석은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바닥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맨바닥은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 한 객실에 여러 명이 다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물론 바닥은 맨바닥이라고 해서 딱딱한 그런 것은 아니고 카펫 같은 것이 조금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춥거나 덥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겨울에 가면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난방이나 냉방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승선 절차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가려면 출발 전 30분 전까지는 꼭 도착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차를 배에 싣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 도착을 하시면 동승자들은 모두 내려주시고 운전자만 차를 배에다가 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팁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일찍 가시면 차를 맨 처음에 선적을 해야 되니까 안쪽에다가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릴 때
때 맨 나중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늦게 도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출항이다. 그러면 차를 배에다 싣고 가시는 분들은 11시 반까지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도착하시면 맨 나중에 차를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제주도에 도착해서 내릴 때 조금 빨리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찍 선적을 해도 뭐 빨리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내릴 때, 그러니까 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배에서 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티켓 가격은 이 정도 되고요. 차량을 선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가시면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지만 이 비용이 나날이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비행기 타고 가는 값이나 거의 비슷해지거나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가시거나 다인 침대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침낭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보온용품 또는 잘 수 있는 그런 침구류를 간단하게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무릎 담요라도 하나라도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행하는데 목포에서 제주까지 가는데 대략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밤에 가든 낮에 가든 계속 밖에만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바닥에서라도 누워서 자고 가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 침구류는 간단하게나마 챙겨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침구류는 배를 선적하고 나서는 차를 배에다가 선적하고 객실로 올라가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챙겨 나오셔야 됩니다.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시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나 드리면요. 웬만하면 다인 침대실을 가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다인 침대실은 4-5명이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도 이코노미석보다는 좀 더 나은데 문제는 이 다인실을 쓰게 되면 잠을 자다가 옆에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공간이 많기 때문에 부딪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조금 많이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잠을 주무시는데 코를 고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원하신다면 귀마개 정도도 하나 챙겨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앞에서 쓸데없이 또 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2부로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3박 4일 정도 갔다 오면서 든 비용을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과 여행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 등을 말씀드리고 가성비를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그럼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